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함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해 드린 것처럼 삼각대의 사용법과 내게 맞는 삼각대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각대는 우리가 사진을 안정적으로 정밀하게 찍어내야 된다 할 때 필요하고, 우리가 또 다음 컬러 이론을 하고 실습할 때 우리나라에서 왜 컬러가 어려운가, 좋은 컬러를 하려면 삼각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미리 삼각대를 하나씩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각대는 기본적으로 안정성 세 다리잖아요. 그래서 트라이포드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 상대적으로 우리가 외다리가 있습니다. 외다리는 우리가 이제 통상 우리가 모노포드 이러는데 이게 사전에는 없는 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 지금 두 종류의 삼각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삼각대이고 요것이 외다리 모노포드입니다. 그러면 삼각대는 여기 보면 위에 헤드 부분하고 몸체, 바디 부분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헤드는 주로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스틱,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에 이렇게 스틱이 나와서 두 개가 있어서 앞뒤로, 그 다음에 좌우로, 그 다음에 또 회전, 이럴 때에 스틱을 주로 썼고 했는데, 요즘에는 대세가 뭐냐면 볼로 되어 있습니다. 볼 헤드.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요 위에가 지금 볼로 되어 있습니다. 볼로.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건 훨씬 간편하고 무게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조작이 간편하고 또 보조 잠금 장치도 있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좋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볼 헤드를 주로 쓰고, 스틱은 우리가 아직 비디오 카메라에서는 꼭 스틱을 지금 사용해야 조절하기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바디는 우리가 보통 재질을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요 양쪽 다의 바디에는 우리가 재질이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알루미늄으로 주로 되어 있었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이 주 재질이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알루미늄 재질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발전해 가지고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본으로. 그럼 알루미늄하고 그 유사한 또 다른 종류들은 대개 보면 좀 무겁게 돼 있었죠. 그런데 카본이 나오면서 훨씬 가벼워지면서 강도는 세고, 대신 약점은 또 겨울 추위에 자칫하면 카본이 어디 부딪히면 부분이 깨지는 이제 위험이 있다. 이제 그런 약점은 있는데, 우리가 잘 다루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질은 알루미늄하고 오늘날 주로 이제 카본, 탄소로 만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지금 두 종류를 지금 보시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조금 이따 시연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삼각대는 언제 쓰는 것이 좋겠는가?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움직이는 것들을 하게 되면은 삼각대를 쓰면 오히려 해롭게 되겠죠. 우리가 35mm 소형 카메라의 강점이 기동성입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들고 움직여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 우리가 삼각대를 써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풍경이나 정지된 것들을 찍을 때에, 대상을 찍을 때에 대개 삼각대를 반드시 쓰는 것이 좋겠다. 또 이 삼각대를 펼치고 접근하는 것이 또 가져다니는 게 또 좀 번거로워서 요즘엔 외다리 이 모노포드를 또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걸 꽤 쓰기는 했는데 그다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다리니까 쭉 뽑아가지고 놓고, 두 다리를 우리가 그래서 단단히 이렇게 잡으면서 두 다리로 보조를 하게 되니까 삼각대가 이렇게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를 잡고, 요거는 우리가 좀 더 조작이 용이하니까, 순간순간 또 대응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모노포드를 또 즐겨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삼각대만큼 세 다리로 펼쳐놓고 찍는 것만큼 안정성을 기하기는 좀 못 따라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법은 이제 조금 이따 우리 같이 한번 하기로 하고, 제품 우리가 내게 맞는 그러면 삼각대는 이제 어떤 회사의 제품이 좋을까? 제가 여러 가지를 써본 중에서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맨프로토라는 거죠. 이건 저희 우리가 이태리 이제 제품인데 전 세계적으로 아마 삼각대 시장을 아마 거의 뭐 60-70% 이상을 장악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정도로 많이 썼었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대개 맨프로토 2-3개씩 막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제품인데, 그 이후에 고가, 저는 좀 비싸다는 말을 좀 쓰고 싶은데, 지조라고 있습니다. 지조. 요거는 이제 프랑스 상표인데, 원래 프랑스의 박격포를 만들던 회사에서 삼각대를 만들었으니까, 뭐 대단히 견고하게 만들어서 출시를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아마 맨프로토에서 흡수했다, 인수했다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 정책을 쓰는데 뭐 좋은 점은 있는데 저는 정말 좀 비싸다, 이런 억울함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산으로도 지금 많이 나오는데, 국산 우리 중에서 우리 사진마다 제가 많이 추천한 것이, 써본 것 중에서 포토클램이라고 있습니다. 포토클램. 요것이 가격대가 괜찮으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성비, 성능이 괜찮아서, 그래서 우리 사진마에도 여러분이 쓰고 있는데 조작하고 또 잠그면은 아주 단단하게 잘 잠궈지면서 가볍고, 그래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이제 제품인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요거는 이제 지조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맨프로토의 모노포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하는 방법, 그러면 여기 중에서 또 이제 조금 더 카메라를 얹으면서 무게를 생각해서 종류를 이제 선택하면 좋은데, 우리가 포토클램의 경우에는, 우리가 크랍바디의 경우에는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바디와 볼 헤드가 들어가 있는 걸 하나 선택해서 쓰시면 크게 후회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고가로 좀 한번 사서 오랫동안 바꾸지 않고 쓰고 싶다 하면 아마 조금 더 고가인 뭐 지조를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맨프로토 중에서도 요즘에 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카메라 못지않게 조금 비싼 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조작하는 방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삼각대가 이제 두 종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대형 카메라, 여러분 주름 상자로 되어 있는 대형 카메라 있죠. 대형 카메라와 또 스튜디오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건데, 아주 무겁고 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 안정성은 뭐 뛰어나겠죠. 그런 여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보통 사용하고 있는 요 정도의 우리 삼각대, 요 크기를 요 정도로 봐서, 그럼 우리가 보통 삼각대는 사면은 여기 케이스도 따르는데, 저는 뭐 케이스를 쓰면 오히려 번거롭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들고 다닐 때도 이제 그냥 이렇게 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어디 먼 거리 촬영을 가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뭐 케이스에서 넣어도 가도 되고 뭐 그냥 가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펼 때, 우리가 현장에 일단 딱 나가면은 카메라를 먼저 꺼내지 마시고 삼각대를 가져가서 오늘 써야 되겠다 이러면 삼각대를 먼저 펼쳐 놓는 순서를 늘 지키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카메라를 먼저 해서 목에다 걸고 이걸 펼치다 보면 부딪혀서 카메라를 손상시키는, 기스가 나게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먼저 현장에서 오늘 자, 요 삼각대를 여기서 써야 되겠다 이러면 먼저 펴시는데, 자, 펼치는 순서를 이제 제가 하는 방식대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클립으로 원타치로 되는 것도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스크루식 나사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펼칠 때 맨 끝 부분부터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맨 끝 부분에 이거를 돌리는 걸 또 보면 어떤 분들이 스크루식 사게 되면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이걸 빼버려서 분해가 돼버립니다. 이러면 나중에 아주 자주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돌려서 뺍니다. 빼는데 내 키에 맞춰서 처음부터 다 빼버리면 나중에 다 펼쳐놓으면 너무 높아져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키에 맞도록, 그래서 저는 이걸 한 반 정도 해서 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서 펼칩니다. 세 번째 거 이렇게 펼치고 또 돌려서, 그 다음에 끝부분에서 또 한 반 정도, 이거는 꼭 반 안 맞춰도 됩니다. 왜냐하면 볼 헤드가 나중에 수평을 다 잡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반 정도 넣고 조이고 펼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들고 이제 조금 무겁다 싶으면 이렇게 놓고 해도 됩니다. 그러고 다시 반 정도 펼치고. 자, 그렇게 이렇게 놓게 되면 맞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돌려서 이렇게 펼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울어졌죠? 그럼 그거는 이제 다시 볼 헤드로 이제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에, 자, 보시면서 우리가 대개 이렇게 삼각대를 펼칠 때는 완전히 세 다리 펼치는데, 펼칠 때도 맨 저쪽 앞쪽의 것을 먼저 펼치고 뒤에를 확실하게 다 펼쳐 놓아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펼칠 때에 우리가 사람이, 사진가가 들어가야 할 위치가 이렇게 벌려 놓으면 요 두 다리 사이에 내 몸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 놔가지고 여기에 걸려서 조작하는데 아주 불편하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놓는데, 요럴 때에도 위에 왼쪽에 보면 우리가 클립 조절하는 것들 있잖아요. 메인 클립, 조작을 왼쪽에 오도록 벌려놓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카메라를 올려가지고 오른쪽으로 카메라를 잡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크랍바디를 지금 해서 올린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카메라는 오른손으로 그립을 잡고, 자, 보이시죠? 오른손으로 그립을 잡고 왼손으로 클립을 조절합니다. 그러면서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찍을 곳을 바라보면서 왼손을 풀어서 움직인 다음에, 요런 프레임으로 가야 되겠다면 일단은 조이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할 때는 보조로 또 조일 수 있으니까 또 조이고, 안 그러면 여기서 좀 많이 회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스윙의 보조 나사가 있습니다. 그럼 요걸 또 풀어서 방향을 이렇게 많이 돌릴 때는 요걸로 쓰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 왼쪽에 있는 클립으로 돌리면은 모두가 조절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 내 몸이 카메라의 삼각대에 요 가운데 들어와서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카메라를 이제 접어야 되겠다. 촬영 끝나고. 그러면 카메라부터 꺼내서 가방이나 배낭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접을 때에는 위에서 여기 클립 조이던 것을 완전히 조여 놓고, 그 다음에 삼각대를 접습니다. 이렇게 접은 다음에 뒤집어서 접을 때는 아까는 끝에서부터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맨 가까운 데서부터 이렇게 접는 것이 이런 것이 조작하기가 편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펼칠 때는 이거를 만약에 다 펼치게 되면 쭉 나중에 3단까지 하면 이게 모자라게 돼요. 이러면 이걸 또 땅에다 꽂아서 이렇게 해서 아주 어설프게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숙달을 해 두면 아주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고 한쪽 다리고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펼쳤습니다. 그러면 메인 클립이 N쪽으로 오게 하고 내가 요 사이에 몸이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풀 바디의 경우에는 자, 여기에 헤드에 결합되는 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플레이트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삼각대를 사면은 기본으로 하나가 달려오죠. 그럴 때 여러분들 사실 때 그 플레이트를 한 개 더 사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하나는 바디에다가 붙여서 쓰시고, 그런데 렌즈를 만약 이제 교환을 했어요. 망원 렌즈를 써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풀 바디의 경우에는 망원 렌즈로 결합을 해서 하면 여기에 지금 플레이트가 있는데 대체 잘못하고 여기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안정성에 이게 자꾸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조여도. 그래서 하나를 더를 사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를 더 붙여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렌즈와 요 삼각대에다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무거운 쪽으로 여기 와서 딱 고정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조작하고 이게 조여 놓으면 흔들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풀 바디의 경우에는 이제 무거우니까 이제 그렇게 가면 좋은데, 우리가 크랍 바디는 망원 렌즈, 줌 렌즈를 해도 가볍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는 뭐 붙이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몸체 카메라 바디 하나만 해도 좋은데 하나 여분으로 더 두시면 뭐 혹시 또 잊어버리거나 다음에 다른 데 이제 쓸 때 하나 여분으로 마련해 두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삼각대는 이제 그렇게 쓰시고, 모노포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사식 스크루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체로 원타치를 해서 이렇게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부터 풀지 말고 맨 끝에부터 이렇게 풀어서, 요거는 뭐 한 달이니까 간단하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요 윗 부분을 조금 낮춰서 네모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 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트를 빼고 그냥 바로 연결해서, 얹어서 쓰면은, 마음껏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이제 우리 조작해 볼까요? 이것도 펼치기 전에 이제 결합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외다리니까 이것도, 조작할 때 이거 풀어서, 맞춰가지고 이제 쭉 돌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조금 높다 싶으면 조금 조절해서. 이렇게 해서, 자, 마음대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자, 이렇게도 보고, 이거는 우리가 조작이 삼각대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니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다리니까 우리 두 다리를 벌려서 삼각대 역할을 해서 이렇게 단단히 잡아서 쓰셔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들고 찍는 거나 다름이 없이 또 흔들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뭐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삼각대와 외다리에 관해서 트라이포드와 모노포드의 사용법과 선택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음 칼라 실습 등등을 위해서 삼각대를 또 하나씩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각대에 관한 수업 유익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칼라 이론을 시작하겠는데, 먼저 제가 발표한 사진집 강릉 경포호에 관한 스틸 사진을 동영상과 음악으로 결합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함께 다음 시간에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